이제는 기차 운전 방식인 매출 100억 원대는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연매출 100억대 전후부터는 기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영업을 해왔어요. 기차는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차는 혼자 운전하지 않고 보조 운전자가 있습니다. 기차는 고정 고객 때문에 운행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기차는 내일 위만 굴러갑니다. 기차는 전기 모터의 힘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연 100억대 매출이 되면 기차가 정해진 레일 위를 가듯이 회사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정해진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게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연 100억대 매출이 되면 CEO 본인은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과거 연 매출 10억 대는 하루 24시간이 CEO 본인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끌려다니지만 연 매출 100억 대는 CEO 본인의 스케줄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맞추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5억 대는 CEO 본인이 신상품을 찾기 위해 외부로 다녀야 하지만 연 매출 100억 대는 상품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신상품을 공급하고자 생산자, 수입원 등이 회사로 찾아옵니다. 그것도 프로젝트가 큰 신상품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매출 100억대 회사는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주위에서 사기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기당한 경험담 2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혀 모르는 신규 업체의 거래로 사기당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달부터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려 나오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해 마스크 생산 신규 업체로부터 계약금 약 3억 정도를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이 일부만 들어오고 타 업체의 주문량이 많아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는 핑계로 나머지 마스크 완제품이 입고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선주문한 상품이 지정한 날 출고와 판매로 이루어지지 못해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몇 달 후 지나서 알았는데요. 마스크 생산업체는 제가 제시한 공급 단가보다 다른 업체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제안이 들어와 타 업체에 더 비싼 가격으로 KF94 마스크를 한 개당 1,400원에서 1,800원에 우선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KF94 마스크 공장 생산 원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약 200원 정도 됩니다. 생산업체는 하루에 최저 5천에서 최고 1억씩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 공급 단가보다 더 마진이 좋은 타 거래업체에 납품을 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신뢰가 바닥인 신규 업체와 거래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선지급된 3억의 돈은 지금도 조금씩 완제품으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상방 거래 시 공급 가격과 주문 수량이 정해지면 주문한 수량을 제 날짜에 출고 및 납품 약속을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상도덕이 아닐까요? 정말 신뢰를 바탕을 두지 않는 생산업체는 절대 거래하지 말자는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뉴스에서만 봤던 사건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5년 이상 거래한 기존 생산업체의 거래로 사기당한 경우입니다. 꾸준히 기존 생산업체로부터 완제품이 물류 창고에 입고되면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산업체 CEO분이 선수금 1억을 먼저 주면 10일 내 완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선수금 1억을 꼭 좀 부탁한다고 사정사정하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하는 업체라 지금까지 문제없이 완제품이 잘 입고되는 터라 믿고 1억의 선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10일이 지나도 완제품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1억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급하게 생산업체를 찾아 상담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납품을 꼭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납품이 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완제품이 납품되지 않는 못한 사정을 알게 되는데요. 생산업체는 수십억 원의 현금 부족으로 하청업체에 부품 결제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여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완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지불한 선수금 1억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납품업자 CEO만 알 것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선수금 1억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기 당하는 이유는 연매출 10억대는 돈의 여유가 없어 당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연매출 100억 되면 돈의 여유가 생깁니다. 완제품을 대량 매입하기 위해 선수금을 지불하여 회사의 큰 성장을 위해 선수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은 절대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신뢰가 없는 사람을 믿지도 않고 제품만 믿고 거래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상품도 선수금 거래는 하지 않고 주문한 완제품이 물류 창고에 입고되면 세금 계산서와 거래 맹세비를 받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5년이나 믿고 거래했던 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1억은 돈도 돈이지만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1억이란 돈이 직장인분들한테는 10년 정도는 모아야 되는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자상거래 물품 공급 받을 때 신뢰가 없는 사람은 믿지 말고 완제품 선주문과 대금 결제 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억대, 50억대, 100억대 연매출 변화에 따라 영업 방향과 시스템의 변화를 주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며 성장하는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